안녕하세요. 운동을 쉽고 재밌게 알려주자 워크아웃 투게더입니다. 본론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이런 적 혹시 있으셨나요? 여러분 집에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병원을 가시나요? 네, 병원도 가셔야죠. 하지만 병원을 굳이 안 가셔도 어느 정도 통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근육이 요방형근 근육이에요. 이제 허리 디스크 통증과 가장 유사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허리 디스크 아니야? 라고 오해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허리가 삐끗했을 때 많이 삐기도 하고요. 단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방형근을 좀만 풀어주더라도 허리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 마사지 볼이 있겠죠? 없으면 사셔야 됩니다. 쿠팡에서 한 5,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5,000원으로 허리 통증 해결할 수 있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걸로 허리를 풀 건데요. 허리가 너무 아파. 자, 그러면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옆구리 라인 있잖아요. 골반뼈와 그리고 갈비뼈 사이의 공간에서 살짝 대각선 뒤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요방형근 위치입니다. 요방형근 위치. 그래서 여기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누워서요.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공을 깔고 지그시 누운 다음에 약간 체중을 측면으로 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허리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시원해. 좋아. 자, 그래서 오른쪽 뼈였으면 오른쪽 해주고요. 왼쪽 뼈였으면 왼쪽. 시원해. 더 아픈 쪽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허리 삐끗한 쪽이 더 아프겠죠. 그래서 보통 허리는 양쪽으로 아프지가 않고요. 한쪽씩 아프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분명 오른쪽이나 왼쪽이 더 많이 아프실 거고요. 아픈 쪽을 더 많이 풀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허리가 일시적으로 요방형근이 늘어나면서 허리 통증이 개선이 될 거예요. 좀 편해졌네. 키도 좀 늘어날 수도 있어요. 다리도 좀 늘어나기도 합니다. 요방형근이 짧아지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차적으로 해결해주고요. 두 번째, 내가 허리 통증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 저것처럼 운동하거나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허리를 그렇게 삐끗할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기능 부전이 있거나 어딘가 근육이 잘못됐다고 하면 허리 통증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 첫 번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햄스트링입니다. 뒤 허벅지죠. 뒤 허벅지. 이 뒤 허벅지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골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햄스트링이 만약에 짧으면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렇게 할 때 골반이 잘 움직여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허리를 쓰겠죠? 그러면 삐끗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먼저 해볼 거예요. 햄스트링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자, 다리를 붙이고요. 손바닥을 댔을 때 바닥에 닿아야지 100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손끝이 닿는다 이러면 80점. 손끝도 안 닿아 60점입니다. 손끝도 안 닿는 사람은 평상시에 허리 통증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허리 다칠 일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햄스트링이 짧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햄스트링과 허리 통증의 상관관계는 정말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방형근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제 이 허리 통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법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걸 늘려주는 방법, 달리기 자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손을 짚고요. 무릎을 양쪽 5번씩 펴줍니다. 그리고 다리 교체하고 5개. 무릎이 다 펴져야 돼요. 이렇게. 뒤에 발끝은 까치발. 여기 허벅지가 늘어나는 게 포인트예요. 이거를 양쪽 5번씩 3세트 진행하시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시면 유연성이 뭔가 더 늘어났고 허리가 아까보다는 좀 더 편해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햄스트링을 많이 스트레칭 해주는 게 허리 통증 예방하는데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무엇이 중요하냐? 엉덩이. 우리 엉덩이의 기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등근 이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옆으로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누우실 때는 손을 이렇게 기대는 거예요. 무릎을 구부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펴줍니다. 그리고 올리고 대각선 뒤로 보냈을 때 이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쥐가 날 것 같거나 또는 올리는 게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엉덩이 힘이 약한 겁니다. 그러면 엉덩이 힘을 쓰지 못하면 어디 쓸까요? 허리 힘을 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 운동하는 걸로 엉덩이 힘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중등근 운동이에요. 다리 올렸다 내렸다. 포인트는 바로 옆이 아니라 살짝 대각선 뒤 방향으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약간 여기에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허리에 뭔가 부하가 갔던 게 이제 엉덩이 쪽으로 쓸 수 있도록 이제 힘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등근 오른쪽 왼쪽 들어 올리는 거 양쪽 10번씩 3세트 진행하시면 허리 통증 예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더불어서 호흡인데요.
갈비뼈를 잡고 눈을 감고 호흡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흉식호흡, 갈비뼈를 옆으로 벌려주는 느낌. 코로 마실 때 벌려주고, 입으로 마실 때 쪼그라들고. 이 호흡을 10번씩 3세트 진행하시면 허리 통증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원리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이제 복행근, 복근을 감싸고 있는 이 복행근, 띠 같은 근육이 있어요. 걔네들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코어 쪽을 이제 더 강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발가락의 힘, 발목의 안정성입니다. 내가 만약에 발목이 되게 불안정하고 발가락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발가락과 발목이 튼튼한 사람에 비해서 허리 통증 발생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보통 허리 불편하신 분들 보시면 발가락 힘이 없고요. 발목도 되게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트레이닝 해주시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허리 통증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1번 테스트. 발가락 기능 운동입니다. 신발을 벗고요. 발가락을 봅니다. 테스트부터 해볼게요. 엄지발가락만 올리고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만 올리고.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80%가 못하는 동작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여러분 되시나요? 되신다면 상위 20%예요. 제가 현장에서 트레이너를 하면서 많은 회원님들을 처음에 이 운동을 시킵니다. 자, 엄지만 올리고 엄지 내리고 나머지 발가락만 올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발가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 발의 힘을 잘 쓸 수 있냐 없냐 약간 이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되지 않으면 당연히 발가락 힘도 없을 뿐더러 컨트롤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힘이 어디로 전달이 된다? 발목과 무릎과 코어, 허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운동을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10번씩. 근데 이 운동할 때 포인트는요, 여기가 바닥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엄지발가락 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발가락 벌려주는 것까지, 발가락 벌리고 힘주는 것까지 연습. 자, 이렇게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보셨죠? 저도 정신 못 차리네요. 지금 되죠? 잘. 이렇게 발가락 벌리고 쥐고. 안 되면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돼요. 자, 다시 요약하자면 발가락 힘이 좋다고 하면 허리 통증의 발생 확률과 그리고 허리 통증이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발목의 불안정성 또 잡는 방법이 있죠. 다리를 한쪽 올릴 거고요. 반대쪽 다리 한쪽 올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10초 정도 버틸 수 있어야지 100점입니다. 그리고 눈 감고 10초.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눈을 감고 10초. 10, 9, 8, 7, 6, 5, 4, 3, 2, 1, 0, 땡. 보셨죠? 10초 버티는 거.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지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 감고 10초, 눈 뜨고 10초 둘 다 잘 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전정기관, 중심을 잡아주는 기관이 더 활성화가 되면서 뭔가 중심을 잃거나 허리가 삐끗하거나 확률을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비교를 해보고 싶다. 그럼 과연 이게 진짜 효과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자, 테스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차렷해보고 눈을 감고 내 발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약간 뒤꿈치에 있거든요. 누군가는 앞꿈치에 있을 거고요. 누군가는 발 날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를 다시 발 전체적으로 옮기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첫 번째 1단계는 눈을 뜨고 다리 올리고 버티기 10초, 다시 반대쪽 10초, 그리고 눈 감고 10초, 다시 반대쪽 눈 감고 10초, 그리고 다리 일자로 버티기 10초, 다시 반대쪽 일자로 버티기 10초, 그리고 다시 눈 감고 버티기 10초, 다시 눈 감고 반대쪽 버티기 10초 하시고 다시 차렷하고 눈을 감으면 발의 중심점이 전체적으로 눌리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아까 이 훈련을 안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중심 잡는 건 능력도 뛰어날 거고요. 허리를 삐끗하거나 이럴 확률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오늘 알려드렸던 운동 꼭 해보시고요. 허리 통증 이제 없이 편한 일상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꿀팁 잊지 마시고 오늘도 꼭 복습해주세요. 지금 보는 즉시 해주세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워크아웃 투게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